안녕하세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한장경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5월은 정말 힘든 달인 것 같아요. 루나로 시작을 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5월 시작부터가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해서든 충격을 완화시켜 보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 저도 좀 바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홀더 분들께서도 너무 좀 많이 힘든 한 달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무기력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다시 좋은 시장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에 가해진 이런 충격이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제 클레이튼 아마도 잠깐 갔다 왔는데요. 처음 해봤어요. 이제 텔레그램으로 아마 하고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클레이튼과도 이 힘든 시장을 같이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 뭐 Q&A부터 또 새로운 게임 소개, 그 다음에 우리 소식까지 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부터 보시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 전에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했었죠. 매달 쌓이고 있는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그 결과부터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 4분기 7, 8, 9월에 거래 수수료 사용 방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네, 거버넌스 채널을 만들어서 17개 이상의 이모지로 동의를 받은 그 방안들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토이 드래곤즈 NFT를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이제 투표권이 주어졌고요. 투표는 잘 종료가 됐는데요. 결과를 일단 후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바이백 내용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킹, 그 다음에 뭐 그냥 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이거는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 보셨을 것 같아서 결과로 바로 넘어가자면은 1번이 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1266표를 받으면서 그냥 그래프상으로도 보시기에도 알겠지만은 그냥 압도적으로 1번이 선정이 됐고요.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은 이제 NFT 스테이킹으로 장기 보유자 혜택 추가 및 수수료 혜택 지급이라는 안건이었고요.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개발자분이 가장 기도하면서 이거 아니기만을 기도하던 게 채택이 돼서 전 매우 기분이 좋은데요. 네, 채택이 된 대로 저희는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기능을 마련을 해서 장기 보유자 혜택 및 수수료 혜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거 외 이제 저희가 지급하는 매달 수수료 혜택 말고도 게임에서 나온 트레저리 풀에서 이제 홀더 분들에게 분배되는 그 커뮤니티 지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익금, 이런 또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런 커뮤니티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홀더 분들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쪽으로 준비를 해서 스테이킹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Q&A 세션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메토드는 클레이튼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임은 샌드박스이니까 폴리곤으로 보이는데 클레이튼에 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클레이튼을 좀 떠나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체인 이것저것 검토를 안 해본 거는 아닌데요. 저희 결정은 사실 클레이튼에 일단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클레이튼에 남아 있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이 뭐 굉장히 글로벌한 체인도 있고 다 뭐 좋은 체인들이 많이 있는데 뭐 솔라나처럼 굉장히 빠른 체인도 있고 좋은 체인들이 많이 있는데 각각 체인이 뭐 하나는 별로고 뭐 모든 게 별로고 어떤 데는 모든 게 다 좋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클레이튼은 클레이튼만의 장점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진입할 때 혹은 우리 클레이튼 프로젝트에 진입한 그 수많은 프로젝트들도 다들 동의할 만한 사항은 국내에서 NFT 프로젝트를 진입할 때 가장 난이도가 낮은 체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다른 체인으로 했으면 얼마나 좀 초반에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판단이 서가지고 클레이튼의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게임은 개발은 언제쯤 완료되어 플레이할 수 있나요? 협업 발표만 많고 뭔가 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공지 좀 자주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도 이제 알파 테스트 소식이랑 뭐 게임 화면도 잠깐 공개해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게임 화면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계속 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픽 같은 경우는 좀 변화를 자주 주다 보니까 완전히 픽스된 거 아니면 공개를 안 해서 좀 더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픽스된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차근차근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알파 테스트도 이제 정말 곧 시작됩니다. 이따가 자세한 소식은 전해드릴 건데요. 알파 테스트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재밌게 한번 게임 플레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철부대 협업 NFT로 잼 획득권을 준다고 하는데 잼의 사용처와 추후 잼 획득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곧 저희 MTS 민팅이 있죠. 강철부대라는 IP를 입혀서 저희 이제 더 게임, MT리즈 더 게임 그 장비 민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가 이제 잼이죠. 잼은 드래곤한테 그 장비처럼 박은 다음에 쓰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능력치가 있어요. 공격력을 증가시켜 준다던가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준다던가 이런 전투에 필요한 필수 스탯들에 대한 능력치를 올려주는 장비고요. 드래곤당 최소 5개의 장비를 드래곤당 5개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게임 설명드릴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드랍에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이 민팅 이후로는 드랍된 잼을 그 게임 내 거래소에서 구하는 거 말고는, 그 드랍과 그 게임 내 거래소 말고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강철부대 민팅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민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뭐 보스전이라던가 혹은 그 필드에서 그 드랍을 통해서만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전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률이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드랍 되는데. 그래서 월드보스도 거기서도 최상위권을 딜메타로 이제 순위를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최상위권을 기록해야지 드랍될 확률에 들어가게 되고 그 확률도 굉장히 낮아서 한 달에 1개 이하로 풀리게 사실 그 드랍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이어서 이번 민팅에서 만약 레전더리를 얻게 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조명이죠. 그 UR급도 쉽지가 않아요. 모든 또 잼이라는 게 저희가 잼과 그 펫 같은 경우는 쉽게 획득하는 걸 좀 많이 막고 성장시키는 것도 많이 어렵게 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민팅에서 얻게 되는 거가 꽤 좋은 혜택이 되고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P2E 게임 모두 트레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수료의 일부를 홀더에게 분배하는 거버넌스 풀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 오리진의 가치 누적 시스템 적용. 저희도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에까지 이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한다면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토이시티 같이 다른 회사에서 개발을 하는 거를 우리가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출시를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런 거를 강요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그 P2E 게임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이랑 계약 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IP를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데 모든 거를 우리한테 맞춰라 라고 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줄 회사는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기는 항상 합니다.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혜택에 대해서 메타토이 드래곤즈만의 혜택에 대해서 적용해 줄 것을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딱 정규화돼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게 될 게임들은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진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MTD 토큰의 과다 채굴에 따른 방비책이 있는지 워낙 P2E라는 모든 프로젝트의 효용 기간이 짧아서 불안합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소각처라는 게 항상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의 재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결국은 내가 이걸 환전해서 나가서 얻게 되는 가치보다 여기 남아서 즐길 수 있는 가치가 높아야지 채굴된 그 토큰이 밖으로 안 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도 이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과다한 채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조심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탈하는 것보다 남아서 다음 레벨에 가는 것이 더 이득인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 같아요. 사실상 이거를 뭐 굉장히 성공한 시스템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시장이 초기다 보니까 정교화된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도 하나씩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RPG 시스템에서의 그 성장 욕구, 그 다음에 PVP에서의 승리 욕구에 대해서 토큰 채굴의 그 차등점을 주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LP에 대한 좀 P2E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는 P2E 게임이다 보니까 이탈률 계산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모바일 게임이었으면은 뭐 리텐션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 안에 경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P2E 같은 경우는 이탈률이 이제 그 토큰 이탈률이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알파 테스트 된 채굴이 없죠.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밸런스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첫 아마 때 상위 등급보다는 깡통 여러 개를 모으는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건 장기적 관점에서의 트레저리 풀과 수수료 분배에 의한 걸로 추천해 주셨던 건가요? 이제 곧 게임이 나오는데 각 등급별 PVP 토큰 채굴 수익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게임 내에서는 각 레어리티별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눈에 띄게 다른가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게임을 열심히 안 하실 거면 수량이 많은 게 좋을 거고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PVP에서 승리를 하기 바라신다면 레어리티 높은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레어리티가 높을수록 당연히 드래곤의 성능도 좋고 드래곤이 성능이 좋다라는 건 PVP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승리 보상도 더 잘 가져갈 수 있겠죠. 우리 게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PVP에서의 승리 보상, 그러니까 랭킹 보상이 가장 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게임을 좀 더 진지하게 하실 거면은 레어리티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게임을 뭐 이제 PVP에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코인 도저나 혹은 그냥 필드 파밍에 집중을 하실 거면은 다양한 여러 드래곤을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한 계정 여러 가지 계정을 돌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PVP에 게임을 열심히 할 거면은 확실히 PVP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인도저 이용 시 메토드 보유 수량만큼 지급. 이 부분이 메토드 수량이 몇 개가 되어도 맥스가 없나요? 지갑을 쪼개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산을 다 안 끝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성 자체가 최대한 지갑을 쪼갤 일 없게, 그러니까 최대한 그 많은 수량에 대해서 혜택이 계속해서 중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토큰 채굴이라는 게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면은 LP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큰 이탈률 계산이 끝나게 되면은 최종적인 숫자를 결정을 해서 바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임 중 샌드박스에서 가장 메인으로 삼는 게임이 있나요? 아니면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계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이제 나오는 장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물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쫙 펴고 있고요. 세 가지 게임 다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나오고 적용돼 있는 토큰 이코노미나 그 채굴하게 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게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 메인이다 라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세 가지 게임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 해외 마케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메타토이시티와 나머지 게임들도 PFP 레어리티에 따라 게임 캐릭이 차등 지급되나요? 이거는 레어리티를 메타토이시티 같은 경우는 PFP 레어리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게임마다 우리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게임은 그 게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시스템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레어리티의 등급에 대해서 그대로 게임 시스템에 적용해 달라라고 하면 게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토이 시티 같은 경우에는 레어리티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은 더 이제 쉽게 채굴을 할 수 있는 굳이 게임을 안 해도 채굴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게임에도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게임의 스타일에 맞춰질 것이지 이제 PFP 레어리티에 모두 다 강제로 맞추진 않을 예정이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드는 게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임에는 우리가 이 레어리티라는 거를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하게 되는 게임들에서는 그런 레어리티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캐릭터 뽑기에서 레어리티별 뽑기 확률이 각각 몇 %인가요? PFP 레어리티 비율이 곧 뽑기 확률일까요? 확률은 이제 마지막에 좀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조명 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UR 등급이죠. 굉장히 얻기 어려운 등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2%보다 좀 더 많이 낮은 확률로 뽑을 수 있고요. 이게 합성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합성해서 올라가는 것도 초반에는 이제 다양한 드래곤들이 이제 장판이 잘 깔리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상 캐릭터 뽑기에서
나오는 확률 자체는 PFP 레어리티보다 UR 등급, 뭐 레전더리 등급 이런 것들은 좀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명이 사실 게임에서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이긴 합니다. 네, 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캐릭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토드 더 게임은 출시 시기에 보라 코인과 교환비를 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최근과 같은 코인 급락 급등 시 계획도 있나요?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코인장이 심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와, 그때 완전 픽스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보라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 걸 지금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채굴량을 보여줄 거여서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출시 전에 마지막까지 토큰의 그 가격을 보고서 그 교환비를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교환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보라 쪽이랑도 이제 계약을 시작을 하면서 끝까지 티키타카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때 시기에 맞는 가격으로 교환비가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유리한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시장과 잘 맞는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좀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보다 더 급락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한 교환비를 좀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교환비가 아니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이제 LP를 생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래도 하한선은 정해놨습니다. 이거 이상은 못 내리겠다라는 하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잘 정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트레저리 프리 홀더들에게 강력한 보상이 될 텐데 많은 홀더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메토드 홀딩의 이유를 찾지 못해 이탈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홀더들이 이 강력한 보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에 나올 게임들에서도 트레저리 풀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알파 테스트 때에도 강력한 보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요. 게임 내에서 돌게 되는 그 토큰의 일부가 커뮤니티 지갑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그 커뮤니티 지갑으로 게임의 안에서 돌게 되는 토큰은 저희가 이제 뭐 유저를 많이 모객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이 불어날 텐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커뮤니티 지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법률적 이슈가 있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게임 내에서 이제 수수료로 게임 내에서 이제 사용되고 거기서 수수료 일부가 계속해서 매출로 잡히게 될 텐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커뮤니티로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게임의 경제가 돌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너무 휙휙 넘어갔던 것 같네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 보면 너무 휙휙 넘어갔던 것 같은데 좀 뭐 그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어서 이게 여러 가지 검토를 완벽하게 써야 되는 워딩에 대한 검토가 많이 안 끝나 있어서 어쨌든 좋은 혜택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공개한 게임 시스템 설명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은 굉장한 혜택이라는 거를 좀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파 테스트 때는 사실 공지해드린 대로 베타 테스트부터 채굴이 돌아가게 될 거고 알파 테스트 때는 채굴은 없을 것이지만 이 알파 테스트 참여한 거에 대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는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장기 홀더 혜택 중 메토드 수량만큼 지급이라 되어 있는데 100개면 100개만큼 대한 베네핏을 받나요? 한계치가 있는지 제한을 둔다든지 있을까요? 무조건 많을수록 제한 없이 유리한 걸까요? 아까 나온 질문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의 방향성은 최대한 많은 혜택을 장기, 그 다음에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제한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빡빡하게 제한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LP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을 혜택을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멀티체인을 예전에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현재 고려 대상이 있나요? 생태계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 출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그 멀티체인 저희는 클레이튼에 남기로 했고 보라 그 게임 저희 더 게임은 보라 체인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쨌든 글로벌로 가야 되고 글로벌에 있는 모든 거래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체인의 그 기축통화가 상장되는 거를 기다렸다 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솔루션들을 마련을 했고요. 다른 체인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체인에서 사용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같은 토큰들을 이용해서 우리 게임 내에서 보라나 혹은 클레이를 구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약간 그런 교환소, 환전소 같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반대로 그걸 사서 나가게는 그러면 이제 덱스니까 거기까지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치 게임 내에서 다이아 상점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큰을 구입해가지고 쉽게 게임에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적용되게 되면은 어쨌든 다른 체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를 가지고서 보라 토큰을 구입하고 우리 게임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데 부담도 없을 것이고 체인의 그 거래소 상장 속도보다 우리 게임을 좀 더 빠르게 런칭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되고 개발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사실 멀티체인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은 베타 테스트의 예정일이 알고 싶습니다. 더 게임 정식 런칭 시기를 앞당길 순 없나요? 네, 저 최대한 빨리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알파 테스트가 곧 있을 텐데 사실 알파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베타 테스트 예정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알파 테스트가 잘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대부분의 평가들이 좋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베타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짧은 기간이 걸릴 것이고요. 지적을 많이 받고 그렇게 안정성도 뛰어나지 않게 알파 테스트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고치고 다시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타 테스트 예정일이 조금 뒤처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알파 테스트는 이따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그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런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토큰을 채굴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베타 테스트에 진입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임의 대부분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최근 기사로 P2E 규제가 풀린 것처럼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앱 개발 계획 혹은 공격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 있을까요? 요즘에 좀 P2E 쪽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도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제가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규제가 풀리면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마케팅을 할
계획이 있고요. 하지만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넋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게임의 출시는 출시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속적인 민팅으로 홀더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여 후에 나올 게임들은 MTG 게임 코인을 통한 민팅이 이루어지거나 보라 코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희 메타토이 MTGG 더 게임은 펫 민팅이 마지막 민팅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번에도 보라 코인으로 민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라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보라 쪽과 좀 더 얘기를 해서 괜찮은 시기가 되면은 더 게임의 민팅은 보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이제 펫이나 뭐 장비 이런 걸 얻을 때는 당연히 MTG나 보라 코인을 사용하게 되고요. 어쨌든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보라와 MTG 코인을 통한 그 게임 내에서 민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가능성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IP를 활용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너무 매력적인 IP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질문 남깁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IP 사업을 전개한다기보다 좀 더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IP화가 됐냐라고 하면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IP화가 되려면 좀 더 유명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로 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NFT 씬 이제 그 안에 좀 한정적인 유명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IP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준비 안 하는 거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 쪽에 이제 오히려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IP 사업을 하게 되면 굿즈 같은 것도 발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인지도가 높아야 되고 IP 파워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인지도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적인 여름 페스티벌들에 다 참가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IP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한 수준의 인지도가 확보가 되면은 다양한 굿즈들 혹은 뭐 애니메이션 사업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MTG 더 게임의 캐릭터, 아이템, 펫의 거래 수수료도 오리진에게 가나요? 메타토이 시티 및 향후 출시될 게임의 NFT 거래 수수료도 오리진에게 붙나요? 네, 일단 더 게임의 아이템은 저희의 IP를 채널 A와 함께 저희의 메토드 IP를 활용한 민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오리진에게 가게 되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냥 에어드랍하는 티켓이고 펫도 사실상 그 티켓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준이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IP를 활용한 파생 프로젝트라는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도 이제 PFP 기능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거래 수수료가 오리진에 돌아가게 된다라는 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민팅을 하게 되는 MTS 같은 경우에 수수료는 오리진에게 가게 됩니다. 펫은 지금 현재로는 그냥 펫 민팅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번 채널의 그 강철부대 건과 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다른 IP가 우리와 함께 이제 민팅을 하고 싶고 그 안에서 PFP 기능을 원하고 있다면은 또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펫은 그냥 게임 펫 민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리진에게 가지 않게 되고요. 어쨌든 MTS는 이번에 가게 됩니다. 메타토이 시티 같은 경우는 NFT 거래 이제 메타토이 시티도 아마 NFT 민팅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요 개발사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의 수수료를 우리한테 배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긴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혜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임사에서 만든 P2E 게임을 P2E 게임을 직접 출시할 수 없는 국가에서 계약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약 관계를 조율 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업들이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점 또는 어떤 이유로 진출하는지 총괄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NFT 시장에 좀 요즘에 NFT 시장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프로젝트 규모로 나오는 케이스가 더 없는 것 같고 기업들이 이상하게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기업들도 이제 사실 다 같은 생각이에요.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때문에 펼쳐진 이제 웹3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웹3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NFT 사업에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큰이나 이제 체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NFT 시장의 진출이 오히려 이제 컨텐츠적으로 좀 더 포장을 잘 하면서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진출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NFT보다 더 큰 관심은 메타버스에 가 있긴 하죠. 메타버스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팀이 있는데 그 팀에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 대부분이 웹3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NFT 시장에 하나둘씩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업들은 좀 오프라인과의 연결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NFT에다 채굴 기능을 넣는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증권법도 있고 특근법도 있고 되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채굴을 넣는 NFT보다는 오프라인 이렇게 이미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NFT라는 새로운 이런 기능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쪽에 이제 약간 미팅 요청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웹3 비즈니스가 앞으로 크게 열려질 거라는 예측을 모두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가장 이제 좀 부드럽게 그쪽에 랜딩할 수 있는 산업으로 NFT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현대건설 75주년 기념을 NFT로 발행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는 에피소드. 이게 뭔가 되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현대건설과 계약을 잘 하게 됐는데요. MOU 체결을 잘 하게 됐는데 현대 쪽이 의외로 이제 NFT 사업 진출 이제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연락이 닿아서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언젠가 아마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NFT 씬이 아니라 다른 씬에 이거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일반 대중 상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본 다음에 느낀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워낙 진입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방향을 바꾸면서 자연인만 그 국민은 아니고 법인도 국민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때 기업을 통해서 이제 오픈시 액티비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아마 때도 드렸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기업과의 협업 관계에서 이제 우리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홀더로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림을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현대건설과 만나게 되고 현대건설이 이제 75주년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신사업에서도 이제 그 이제 1등 건설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는 니즈를 저희도 파악을 했고 현대건설 쪽에도 우리의 니즈를 잘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미팅이었고요. 와, 중간에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피 말렸는데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피 말렸는데 정말 또 1초 만에 다 완판이 되면서 정말 또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런 좀 에피소드로 만나게 됐습니다.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건설사와 우리가 메타버스를 같이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판인 것 같아요. 건설사가 메타버스에서도 건설을 한다라는 주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75주년 기념 NFT를 통해서 현대건설과 함께하게 된 메타버스 세상으로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공개될 것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후에 게임이 출시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적인 면에서 여러 아이템 민팅을 많이 한 사람과 덜하거나 안 한 사람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꽤나 하셨을 건데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상향 평준화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RPG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템 민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향 평준화의 그 라인에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민팅을 안 하게 되면은 RPG는 이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성장이 당연히 더딜 거고 더딘 만큼 점점 벌어지게 될 거여서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기보다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에서는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적극적으로 비용을 투자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계는 점점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혜택이 커지는 건 좀 당연한 시스템인 것 같고요. 게임 내에서는. 그래서 그 좀 생각하시는 거랑 반대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모호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조절해야 되는 게 항상 게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였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토큰이라는 게 엮여 있다 보니까 게임을 운영할 때처럼 그 경계를 한번 만나게 했다가 다시 벌어지게 했다가 이런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잘 마무리됐고요. 잠시 후에 메타토이 시티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게임 소개, 메타토이시티 게임 소개를 위해서 이제 전체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메타토이시티 이후에는 또 전달하지 못했던 그간의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토이시티는 Z5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그 게임을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하게 될 P2E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두 가지 버전의 게임이 있어요. 하나는 웹, 하나는 모바일 버전의 게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게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웹은 거의 이제 NFT 스테이킹과 채굴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모바일에는 그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이제 P2E 기능을 이제 쉽게 넣을 수가 없는 국내 환경이 있다 보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바일과 웹 두 가지로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 분들은 웹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게임은 길드하우스 소유 및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메타토이 히어로즈, 캐릭터 육성, 그걸 통해서 이제 M골드를 획득하고 또 길드하우스를 소유하여 이제 ZMT죠. 저는 이제 존바탱이라고 놀렸는데 그 ZMT 토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게임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동 전투로 성장하고 그리고 강화를 하는 방치형 RPG고요. 이게 약간 이제 MMORPG다 보니까 수동으로 즐기는 컨텐츠도 있어요. 물론 자동으로 해도 되는데 손맛을 느끼기 위해 수동 전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게임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웹 쪽, 모바일 쪽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바일 쪽이 방치형 MMORPG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로형 게임으로 많이 보여드린 게 모바일 쪽 게임이고요. 이 모바일 쪽 게임에서 방치를 하면서 캐릭터를 육성하고 장비를 키우고 스킬을 좋게 하는 그런 육성 RPG를 즐기시면서 M골드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NFT, 그러니까 히어로 NFT가 없다면은 M골드를 획득을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그냥 게임이 되고요. 히어로 NFT가 있다면은 M골드까지 획득할 수 있는 P2E 게임으로 P2E 게임이 됩니다. 어쨌든 모바일 게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되게 일반적인 방치형 게임으로 모바일로 출시가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웹이죠. 웹에서는 이제 그 하우스 NFT를 스테이킹을 하고 ZMT죠. ZMT를 채굴을 하는 그 시스템이 중심인 게임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게임파이죠. 그냥 게임파이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MTDG를 사용해서 버프를 주고 막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대신 그냥 버프만 주는 게 아니겠죠. 버프를 주기 위해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우리 MTDG 홀더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MTDG 홀더 분들은 가서 그냥 후원하면 끝입니다. 그냥 후원이 아니라 그냥 등록하면 끝이긴 합니다. 이 웹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메타토이 시티가 우리 깡통단 분들에게 아주 호재 중에 호재인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기서는 되게 공평하게 수량으로 승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MMORPG는 P2E, 그러니까 프리투플레이죠. 그 프리투플레이 게임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형 RPG를 즐기실 수 있고요. 그냥 뭐 스킬 수집하고 패스 수집하고 장비 수집하고 이제 캐릭터 키우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리투플레이 게임으로 출시가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NFT를 갖고 있게 되면은 P2E 게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투는 당연히 PVP, PVE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웹에서 길드하우스, 그냥 히어로즈 NFT를 통해서 이제 JMT 토큰을 채굴하고 M골드를 채굴을 해서 또 이쪽에서 캐릭터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드와 파티 플레이 던전이라는 핵심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쪽 핵심 콘텐츠는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M골드나 ZMT 거버넌스 토큰을 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길드하우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웹에서의 핵심이 길드하우스입니다. 길드하우스 NFT는 이 NFT는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해시 파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NFT인데요. 매번 이제 정해진 수량을 해시 파워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JMT 토큰을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시 파워를 잘 키워 나가면은 더 큰 그 정해진 풀이니까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토큰 채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ZMT 토큰 같은 경우는 이 길드하우스를 통해서만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웹에서 이제 길드하우스를 스테이킹을 해놓게 되면은 길드원 모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길드원들은 히어로 NFT를 이 하우스에 스테이킹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M 골드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션들, 이런 미션들이 잘 수행이 되면은 해시 파워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ZMT 토큰을 마이닝 하는데 더 큰 혜택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우스를 스테이킹하고 길드원을 모집해 가지고 해시 파워를 높여서 많은 ZMT 토큰을 채굴하는 게 이 웹 쪽에서의 핵심, 그리고 길드하우스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5에 도달을 하게 되면 길드하우스를 추가적으로 민팅할 수 있는 민트 패스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민트 패스를 획득하게 되면은 또 다른 길드하우스를 얻게 되니까 당연히 ZMT 토큰을 채굴하는데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클레이시티나 이런 비슷한 류의 게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메타토이시티에는 그런 이런 채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은 어떻게 이 게임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좀 상상이 잘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히어로즈들인데요. 영웅 NFT인데 이제 길드하우스에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히어로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제 MMORPG 게임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 캐릭터들인데 요 NFT가 없어도 물론 모바일 게임은 할 수 있겠지만 채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안 되고요. 요거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M골드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NFT를 길드하우스에 스테이킹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M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히어로즈 NFT는 이제 훈련 합성 교배라는 아주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교배는 에픽 등급까지 이 캐릭터를 키워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히어로즈 NFT를 얻게 되는데요. 에픽과 에픽을 교배를 해서 하나의 히어로즈를 더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에서도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에 쉬워지게 좀 시스템을 짜놨고요. 또 교배를 해서 계속해서 NFT, 이제 히어로 NFT를 늘려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M골드 채굴에 유리하게 됩니다. 미션도 더 많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길드하우스에서 스테이킹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미션을 수행할 때 상위 미션일수록 요구하는 이제 투입해야 되는 히어로즈들이 많을 텐데, 그런 데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M골드를 더 많이 획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NFT 히어로즈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과 웹 게임으로 갈려져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P2E가 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합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도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하나에 모여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웹에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NFT 스테이킹을 통한 채굴 마이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모바일 게임에 다 적용을 한 다음에 제한적으로 출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개를 가르고 이제 모바일 쪽에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웹에 있는 그런 기능들은 사실 모바일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냥 스테이킹 해놓고 관리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모바일 쪽에서는 더 많은 게임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모바일이 유리합니다. 훨씬 더 광고하기도 편하고 유저분들의 접근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좀 버리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MMORPG는 NFT 홀더가 아니더라도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 우리 게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플레이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는 아니지만 M골드가 일정 수량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어로 NFT를 보유하게 되면은 클레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쌓여있는 M골드가 신경이 쓰여서 히어로즈 NFT를 구입하고 M골드를 클레임해가지고 크립토에 온보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히어로 NFT를 사서 크립토에 온보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우스에 스테이킹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토큰 채굴을 시작을 하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과 웹을 갈라 놓은 상태입니다. 네, 메타토이시티는 두 가지 토큰이 있는데요. 하나는 ZMeta 토큰, 이제 ZMT죠. 이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고요. 총 발행 수량은 1억 개입니다. 그 ZMT는 아까 말씀드린 길드하우스 스테이킹을 통해서만 마이닝을 할 수 있는 토큰이고요. 이 대신 사용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골드와 ZMeta 토큰은 같이 캐릭터 성장에 그리고 그 하우스 성장에 계속해서 같이 쓰이기 때문에 ZMT 토큰이 없다면은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하우스에 메타토이 드래곤즈들이 좀 엮여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혜택이 될 것입니다. 메타골드는 유틸리티 토큰이고 발행 수량은 무제한입니다. 이 메타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하는데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계속해서 ZMeta 토큰이랑 같이 쓰이게 될 거고요. 이 메타골드는 그래도 ZMT보다는 좀 더 채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해서 받을 수도 있고 MMORPG를 플레이하면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메타골드를 계속해서 소각을 하면서 키워 나가야지 좀 더 큰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타골드도 소각처나 뭐 이런 가치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대부분 비슷하죠. 이제 토큰의 순환 구조는 이제 뭐 길드하우스에서 ZMT를 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할 때 ZMT M골드가 사용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온 게임들은 트레저리에서 다시 덱스로 들어가면서 LP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사 수익으로 나오는 뭐 대부 펀드나 커뮤니티 쪽이 일부 있고요. 요 커뮤니티 쪽은 저희 그 트레저리에서 좀 더 조절을 하기 위해서 버퍼로 마련해 놓은 거라고 좀 설명을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백서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메토드 홀더 혜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이팅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에픽까지 키워가지고 에픽 두 개를 메이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네,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없다면은 그 에픽 두 마리를 모두 키워야지만 메이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있다면은 한 마리만 있어도 메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분들은 좀 더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건 조금 더 뒤의 혜택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혜택입니다. 두 번째 혜택이 이제 그 길드하우스의 후원인 혜택인데요. 길드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Z메타 토큰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없으면은 그 토큰을 덱스에서 구입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텐데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 분들은 좀 다릅니다. 네, 해시 파워를 높여야지 많은 토큰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그 길드하우스에 후원인으로 등록이 된다면은 해시 파워가 버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갖고 있는 유저들은 메타토이 드래곤즈에 대해서 후원인 요청을 해야 될 거고, 후원 기간은 이제 뭐 요청하는 사람이 정하게 되겠지만 그 기간만큼 그냥 공짜로 후원을 할 수는 없겠죠. 이제 후원을 하면서 토큰을 자연스럽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그냥 클릭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메타토이 드래곤즈 오리진 NFT에만 적용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깡통단한테 가장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은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예요. 약간 조금 수량이 많으면 다양한 하우스에 후원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되게 좀 더 편하게 채굴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더 게임 같은 경우는 레어리티가 좀 더 중요한 게임이라면 메타토이 시티에서 얻게 되는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 혜택은 좀 더 수량이 많으면 유리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확인을 잘 해보시고 이게 출시됐을 때 놓치지 말고 후원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그 혜택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메타토이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차근차근 잘 개발이 되고 있고, 벌써 토큰 이제 IR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IR도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모바일 게임, 아까 말씀드린 듯이 모바일 게임은 이제 게임, 그 NFT가 없더라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웹 쪽의 게임일 텐데, 웹 쪽의 게임과 이제 모바일이 거의 동시에 나온다는 아니고요. 더 이제 웹 쪽이 잘 준비돼서 먼저 이제 잘 출시가 되면은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분들은 그쪽에 이제 스테이킹, 이제 후원도 사실 스테이킹은 아니죠. 그냥 후원에 등록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그 혜택들을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 메타토이 시티의 백서도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바로 공지 드리고 또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 소식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이라기보다 좀 그동안 아마 한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P2E 규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P2E 규제가 풀리면 우리한테도 너무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국회 가서 발언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좀 만났어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 그때 알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체인과 P2E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뭉뚱그려져서 체인과 P2E와 거래소의 그 모든 환경이 뭉뚱그려져서 P2E가 잘못이다 이런 조금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발언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지금도 이제 원고를 좀 작성 중인데 이제 기고문도 올리려고 원고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P2E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도 좀 많이 노력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워터방과 S2O 페스티벌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곧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현장 티켓을 에어드랍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축제고 되게 유명한 축제고 특히 S2O는 아마 한국에서 처음 한다고 들었는데 그 태국의 송크란이죠. 송크란이 오는 건데 여름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런 그 나가고 싶은 열정을 좀 쏟을 수 있게 그 티켓을 이제 조만간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방 같은 경우는 뭐 그 5만 장 팔았는데 그거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샌드박스에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로드맵에 넣어놨고 그 첫 삽을 뜨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트위터에도 조금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장면들이 공개가 됐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청와대나 그 경복궁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메타버스 그 캠페인을 진행해 본 팀이 있어요. 회사 내부에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뭐 애니메이션 제작부터 뭐 이제 게임 제작까지 다재다능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지금 열심히 우리 메타토이 드래곤즈 월드를 개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도 이 팀과 함께 우리 메타버스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거고요. 워낙 좀 프로페셔널한 팀이어서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보다 더 많이 개발이 됐는데 쉽게 공개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좀 아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들고 왔고요. 굉장히 재밌는 월드로 개발 중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더 샌드박스도 개발 중인 게임이다 보니까 알파 때나 좀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그 알파 시즌에 맞춰서 우리 월드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MTG 더 게임 알파 테스트 소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완성성 테스트와 이제 뭐 퀘스트 같은 거에 대해서 동선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사내에서 저희 이제 팀 내에서 좀 대규모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테스트가 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수정사항이 그다지 많이 없는 상태면은 우리가 어떤 이벤트와 함께 언제 알파 테스트를 할 건지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테스트가 잘 통과된다면은 뭐 늦어도 일주일 안에 알파 테스트는 시작될 예정이고요. 알파 테스트 참여하셔서 또 이제 이벤트에서 좀 뭐 경품이나 이런 것들 잘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이벤트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 뭐 조금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번에 이제 영상에는 없었던 건데 이렇게 좀 드래곤 선택창도 약간 이제 장난감 분위기로 잘 나오고 있고요. 5개의 팀을 세팅을 해서 월드 그 전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UI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화면이다 보니까 옆에 뭐 이상한 프레임이나 이런 거 글씨들이 좀 있는데 조금 안정화가 잘 되고 동선 설계도 좀 더 잘 다듬어지면은 바로 게임 공유 그 해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투 화면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네, 풀자동입니다. 저번에 약속 드렸죠. 이제 뭐 게임 열심히 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너무 바쁜 삶을 살아야 돼서 그래서 풀자동이고요. 이렇게 켜놓기만 해도 알아서 잘 전투하면서 드랍되는 거 잘 얻고 채굴 잘 하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PVP도 여기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PVP도 그냥 자동으로 다 진행될 예정이어서 게임 플레이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성장 관리죠. 이제 혹은 템 세팅 뭐 이런 것들 네, 성장 관리 잘 하고 템 세팅 잘하고 자동 돌려놓고 이런 되게 평범한 자동 게임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뭐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셨던 네, 도시고요, 네, 타운이고요. 이 타운을 잘 성장시켜야지 코인 도전이나 혹은 캐릭터 성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이렇게 전체 전경으로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서 한 칸 한 칸 건설을 하면서 채워나가면은 이 굉장히 거대해지는 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마케팅. 저번에 제가 한번 디코에 가서 해외 마케팅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미니 공지를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MTG 더 게임 홈페이지에 나온 이후부터 해외 마케팅 준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에 이렇게
더 게임 홍보를 하고 있는 해외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크리에이터 위주로, 해외 크리에이터 위주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디코에도 이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왔던데, 한편으로는 이제 항상 해외발 봇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역의 마케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도 또 하나 증가하는 거여서 절대로 DM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케팅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출시 때까지 이런 해외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게이밍 길드다우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사실 구글 쪽에는 P2E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를 중심으로 퍼포먼스 마케팅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MTDG 더 게임으로 많은 유저들을 유입시킬 예정이니까 마케팅 홍보 또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간 클레이튼과 협업해서 2차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클레이튼 아마에 가서 이런 것들을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텔레그램 채팅을 쳤는데, 네, 되게 뭔가 이제 저희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유명세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IP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NFT라는 게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2차 창작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IP를 많이 키웠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2차 창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2차 창작을 잘 해낸 홀더분들이 또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커뮤니티라는 거, 메타토이 드래곤즈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린다면은 이 2차 창작을 하신 분들도 덩달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클레이튼과 이 얘기를 좀 나눴고요. 단순히 그냥 지원보다는 2차 창작 지원 프로그램 같은 콘테스트를 같이 해보자라는 대화를 하게 됐고, 클레이튼도 흔쾌히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샌드박스에서는 이런 걸 그냥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 콘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총상금 현금 1억 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네, 화끈하게 콘테스트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 마케팅부터 마무리 행사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큰 상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냥 재미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이제 요 자세한 공지가 나갈 거고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로서 이제 2차 창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소식인데 마지막으로 소식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 MTS 민팅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노말 등급이 이제 게임에서 만약에 얻기 쉽다면은 이 민팅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말 등급은 이번 민팅에서 싹 다 빼기로 했습니다. 레어 등급부터 나오게 되고요. 이번 MTS 민팅은 노말 등급은 모두 제외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보면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를 많이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하는 아마였는데 평소보다 좀 많이 이제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좀 길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전달해드린 메타토이 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설프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잘 정리된 백서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있을 게임 알파 테스트, 또 베타 테스트, 또 이제 게임 출시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더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쉬지 않고 이어갈 것이니 커뮤니티에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아마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